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방향편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둔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운둔자 카드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카드를 진짜 원론적인 의미로 뭐 보자면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 있는 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은요, 연구소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소 직원이다. 네, 연구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프리스턴 연구소라고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되게 유명한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연구소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거기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연구소는 들어가면은 핸드폰이랑 뭐 TV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자진해서 반납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진리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모든 그런 외부 요소를 다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파는 거죠. 한우물만. 네, 그런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그런 연구원들. 네, 그런 분들을 상상하시면은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관심이 없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주변 상황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가 고립시키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좀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타인이 보기에는 내성적이고 좀 외로워 보이고 굉장히 신중한 성격에다가 그래도 친절하게는 또 친절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좀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는 거를 좀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집이 세다. 예, 이분들의 논리를 꺾으려면은 좀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 연애 괜찮을까요? 네, 연애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태솔로이거나 아니면 연애를 해봤다고 해도 한두 번? 네, 그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요. 연애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카드가 또 짝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짝사랑을 의미하냐면은 이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해요. 네,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냥 옆에서 조언만 해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활동적이지 않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좀 남들한테 뭔가를 해주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약간 교황이랑 비슷해요. 요 카드도. 그래서 이분들, 이 은둔자가 나오시는 분들, 소울 카드로 나오시든 아니면 켈틱 크로스 3번 자리나 1번 자리나 뭐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어,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가 소홀한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캐티크로스 8번 자리나 이런 데는 이제 주변 환경적 위치잖아요. 네, 매직 세븐 스프레드에서 5번 자리에 이제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주변에 이제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주변 환경적 카드로 나오면, 네,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카드, 네,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이신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인간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외톨이, 네, 그리고 연애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 네, 짝사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운둔자 정방향, 좀 답답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네, 신중하고 친절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네, 자신의 소신을 굽히는 걸 싫어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방향을 봐야겠죠? 그래서 역방향을 보시면은 역방향은 또 강화와 약화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강화로 또 보자면 어, 이분들은 대인관계가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도 대인관계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혼자 고립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고립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히키코모리를 떠올릴 수 있죠. 히키코모리나 뭐냐면 또 아싸 무슨 어떤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뭐 다 상관없습니다. 아웃사이더 그냥 겉도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누구 하나 친한 그런 친구 없고 자기 혼자 겉도는 그냥 학교 출석만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엄청 외롭겠죠. 매우 외롭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정방향이었을 때도 좀 고립된 상황이었지만 뭐 역방향이었을 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그리고 상황이 잘 안 풀린다. 그리고 요거는 또 애인이랑 헤어질 때 요런 카드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역방향 강화로 봤을 때 고립되는 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자꾸 혼자만 되고 고립되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약화로 볼까요? 약화로 본다면은 고립되는 그 상황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립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무모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해집니다. 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너무 허울 없이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경솔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극과 극이기는 한데 보통 약화로는 이렇게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운둔자는 그래서 약화로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주로 해석한다면 강화로 보시는 게 나아요. 뭐 약화, 뭐 성급하다, 무모하다, 경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한 경솔하다 정도? 네. 경솔하다. 성급하다, 무모하다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화는 성급하다, 무모하다, 경솔하다 이렇게 키워드는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경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화로 보시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운둔자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카드로는 이제 네,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방향이었을 때 지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이대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좀 내 생활 패턴이나 나의 결정을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시기일 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방향과 역방향이 상당히 간단해요. 역방향은 강화와 약화로 보지는 않고 역방향은 변화라고 보고요. 정방향은 지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방향일 때 왜 지속이냐? 네. 이런 카드의 의미들이 다 그냥 굴러가는 형태예요. 뭐 요런 이제 상징을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요 원 안에 있는 거 세상을 의미하고 요 원 밖에 있는 게 다양한 원소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물, 공기, 얘는 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핑크스 안에도 그 속성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연금술적인 뭐 그런 해석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이 돌아간다 막 그런 거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의 정방향 해석은 주로 이래요. 잘 지낸다. 그냥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의 삶의 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 네,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을 때 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카드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자리에 나오면은 나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거고 그냥 아무 변화가 없다.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카드는 정방향, 계속 진행된다, 지속된다, 네, 큰 문제가 없다, 그냥 평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방향으로 볼게요. 역방향은 변화에 중점적으로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돼요. 얘는 강화와 약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역방향은 그냥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나오면은 어, 변화의 조짐이 있거나 전환점의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나의 생각 자리에 나오면은 아, 내가 현재 삶이 불만스러워. 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라고 이제 스스로가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또 이제 다른 돌파구를 찾을 때가 왔다. 어,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라서 좀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도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 역방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환점의 시기가 왔다. 변화의 조짐이 있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우면서 참 간단한 네, 그런 카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얘는 정방향과 역방향 이거 두 가지로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네, 정방향으로 나오면은 그냥 지속된다. 계속 진행된다. 아무 일 없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예, 그냥 이대로 가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하는 카드고요. 역방향이면은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네, 전환점의 시기가 왔다. 변화의 조짐이 있다. 네, 아무튼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카드죠. 역방향으로 나오면.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네, 정의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카드는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정의의 여신이라는 그 조각상 아시나요? 정의의 여신? 그래서 눈을 가리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한쪽에는 검을 드는 네, 그런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 걔는 눈까지 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눈을 안 가리고 있어요. 이 카드를 그린 이제 웨이트 경이 일부러 눈을 안 가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린다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인 그런 판결을 내린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눈을 안 가렸다라는 거는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공정함, 이 사람만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 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가 봤을 때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요 카드가 나온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공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이 강한 거예요. 그냥 이 카드 나오시면. 그래서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그래서 이 카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운둔자나 전차같이 무슨 고집이 세거나 뭐 주변에는 돌아보지 않는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신만의 기준이 뚜렷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카드는 요 저울의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적으로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잘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거리를 잘 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상대방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굉장히 진지한 사람일 경우 나도 진지하게 대응을 해주고 상대방이 가벼운 사람일 경우에는 나도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상대방과 잘 맞춰주고 예. 그러면서 아주 친해지는 관계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는 관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거리 조절을. 예.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이렇게 나랑 친한 이성이 있다면은 그냥 친구 사이가 끝이에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힘들고 그냥 친구 같은 사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 장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 나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 내가 나의 주관으로 맞다라고 생각한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래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에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궁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미 연인 관계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궁합이 굉장히 좋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결혼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의 정방향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의 역방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화로 먼저 볼게요. 정의 역방향의 강화는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거나 편견이 심하거나 선입견이 심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아주 욕심이 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어, 욕심도 큰 거예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과 멀어집니다. 이건 강화가 됐을 때.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거죠.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너무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의 역방향의 강화일 때는 올바르지 못한 기준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 역방향으로 나오면은 상대방과 멀어지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좀 안 좋습니다. 뭐 연애로서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편견과 색안경과 선입견들과 막 이런 게 있어서 게다가 남의 말도 안 들으니까요. 강화가 돼서. 그래서 강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약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화는 이런 저울추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대방과 이렇게 아까 전에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를 유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과 나와의 그런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그 균형이 무너졌죠. 그래서 상대방과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역방향의 이제 약화로 본다면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한테 맞춰주고 타인이 하자는 대로 하고 타인한테 끌려다니고 막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역방향. 강화로 봤을 때는 올바른 기준이 아닌데 내가 밀어붙이는 거고 약화일 때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매달린 남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